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부동산이라는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대화의 주제 같은 게 전반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지 이 부동산 투자라는 워딩 자체가 조금 멀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건 20대 때부터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을 만큼 투자의 종류도 많고 성격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이번 시간부터는 부동산 투자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와 같은 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기준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단순하게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라면 얼굴 조금 반반하고 키까지 크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거예요. 그치만 평생을 함께 할 남편이라면 그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가정이라는 둥지를 잘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모에 대한 기준은 조금 양보할 수도?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투자 자산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기준도 달라지죠. 주식은 성장성, 채권은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물형 부동산 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식에 투자를 하듯이 부동산을 단순하게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을 팔아 자본 차익을 취하는 걸 매매형 부동산 펀드라고 하고요.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을 취하는 형태를 임대형 부동산 펀드라고 해요. 이때 각각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말 그대로 매매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인 거죠. 당연히 임대나 개량, 수선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일은 하지 않아요. 매매형 부동산 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급 매물을 싸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어지간한 위험이 생겨도 매수 단가 자체가 싸다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치만 아무리 싸게 샀어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가 복잡해서 명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건물 자체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어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사시고자 하는 펀드의 기초 자산에 대한 전망을 아셨으면 해요. 매매형 부동산은 부동산의 칼질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만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 순환에 대해서도 수준급 지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5년 만기의 부동산 펀드의 가입 시점이 1993년이고 만기가 1998년이었다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 됐었겠죠. IMF가 터졌었죠. 어쨌든 부동산 펀드는 어지간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어떨까요?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매매형 부동산 펀드보다는 위험이 적은 편이에요. 임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입이 마치 채권에 투자한 것과 같은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형 부동산 펀드를 주식과 채권의 장점만 모아놓은 CB, 전환사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더 중요시하는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만 하는 분야죠. 그렇다면 이 임대형 부동산 펀드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싸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흥행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동 인구가 많아야 성공을 할 수 있겠죠. 특히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역세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역세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늘 모이는 곳이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그저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주변 건물의 임대료 현황이라든지 공실률 현황만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부동산은 서류상으로만 판단을 할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반드시 직접 가셔서 상권의 형성이라든지 유동인구의 흐름 같은 거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유흥가가 많은 곳에 있는 건물의 임대형 펀드는 가급적 조심하셔야만 하는데요. 특히 오피스텔 투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일부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직업적인 특성상 밤에 영업을 하시고 낮에는 휴식을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세가 밀리거나 했을 때 만나는 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이직도 꽤 잦은 편이어서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가셨지? 하는 경우도 꽤 많고, 계약된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명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도 해요. 다 그렇다고 일반화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럴 수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매매형 부동산 펀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에 신경을 쓰셔야만 해요. 임대형 부동산은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 융자를 빌어서 적은 돈을 가지고도 덩치가 큰 건물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펀드에 속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과도한 이자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더욱 신경 쓰셔야만 하겠죠.